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어느덧 2019년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2019년 어떻게 보내셨어요? 뒤돌아보면 즐거웠던 것, 뿌듯했던 일도 있겠지만 돌이켜보면은 또 아쉬운 점도 있을 텐데요. 새로운 한 해에는 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기분 좋은 계획으로 보다 보람차고 그리고 행복한 날들로 시작할 수 있기를 저희 히든스탁이 내년에도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어제는 2019년을 돌아보는 아듀 2019 특집이라면 오늘은 이제 2020년을 준비하는 그 전략을 세우는 2020 웰컴 2020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요.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2020년 기분 좋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그리고 암행어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019년 마지막 날을 함께해서 너무나 또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이어가지고 기분이 좋은데 한 해 마무리하는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부탁드려요. 예, 일단은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맞아요. 여기 이제 두 앵커님이나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도 고생하셨어요. 고생 많으셨고 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녹록치 않은 장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연말 되면은 사실 벌었어도 더 못 벌어서 아쉽고 또 이르면 또 이르는 대로 또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드시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몇몇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좀이라도 도움이 됐다면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내년에 더 좋은 결과 이제 한 4시간 지나면 또 이제 우리 나이도 한 살씩 더 먹고 해서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이 연말이라는 게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게 다가오는 순간이 찾아오던데 시장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증시는 지금 2년 동안의 이 하락 장기 하락 국면이 내년에는 이제 변화된 조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아쉬웠던 부분들 그냥 싹 다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 아마 많이들 한 잔씩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방송이 아니었다면 맞아요. 지금쯤 아마 이제 혀가 좀 돌아가 있었을 텐데요. 많이 그렇게 즐겁게 하시고 이제 잊으시고 2020년 새로운 출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 만난 지 또 네. 얼마 안 됐지만 또 정이 네. 또 들어가지고 그렇죠. 함께 또 연말을 보내니까 네. 기분이 좋네요. 인사도 부탁드려요. 네, MTN 시청자 여러분들,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항상 마지막에는 제가 좀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특히 2018년도, 2019년도는 상당히 좀 어려웠던 시장이에요. 증시가 계속 장기 하락 국면으로 가는 기조였기 때문에 우리 투자분들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빠진 것은 우리나라 본연의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마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또는 이제 일본과의 그런 노이즈 때문에 좀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나 생각들어요. 네, 그런 불확실성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이제 2020년도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듯이 주가도 이제 특히 종합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같이 떠오르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년 동안 잘 버티신 분들은 이제 한 3년 정도는 좀 수익을 즐길 수 있는 대세 상승장이 좀 기대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네. 사실상 지금 이 첫 번째 스타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가는 시점, 특히 해가 바뀌는 시점에서 항상 대박 종목으로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든 스탁을 통해서 그런 종목 하나 잡아가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가오는 2020년에 우리가 꼭 짚어봐야 할 이벤트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5입니다. 음, 4월이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또 하게 되네요. 2020년 4월 15일 이제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선거법이 또 진통 끝에 또 국회에서 그렇죠. 통과를 하면서 또 네. 정말 파란만장할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드는데요. 총선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짚어주세요. 네, 사실상 이 증시 이벤트라고 하면 이제 총선 그리고 이제 대선 이런 정치적 이벤트를 가지고 또 상당히 이 주가가 좀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죠. 사실상 대선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남았지만 당장에 이제 4월 달에 총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관심사에 의해서 또 수급이 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관련주들이 다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들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 상승하던 종목들이 또 상승하는 흐름이란 말이죠. 분명히 1차 파동 이후 또 2차 파동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또 새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총선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이제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과거에 뭐 남선 알미늄, 뭐 이월드, 뭐 이런 종목들이야 뭐 200%, 300% 뭐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 고점에서 매매하기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닥 구간에서 뭐 상한가 한번 가고 좀 이제 눌리는 종목들이나 또 이제 총선의 이 이슈를 힘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또 100%, 200%짜리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이슈를 뭐 총선 끝날 때까지 계속 가져가는 거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월 달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가지시고요. 항상 이 3월 이후 이제 4월 달에 들어서는 그런 구간에서는 재료 소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끝나고도 총선 이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하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종목들 바닥에 있는 종목 잘 잡아야 그래야 이제 마무리 파동 한번 즐길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이벤트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 2019년에 또 네. 울고 웃었던 종목군이 또 제약 바이오 섹터인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또 앞두고 있으면서 제약주들도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데 역시나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대할 만한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매년 이제 있는 1월 초, 이번 2020년 같은 경우는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날짜가 딱 2주, 오, 2주 남은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그 때문인지 몰라도 사실은 이 시작과 끝이 중요한데 이 마지막 거래일 날 우리 제약주가 좀 맞아요. 무더기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온 것도 아마 이제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뭐 총선 이런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약간 이런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JP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났다고 해서 이런 이제 제약바이오의 모든 기대감 같은 경우 다 이제 뭐 행사 끝났으니까는 다 이제 집에 가 이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경쟁력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학회가 줄을 이고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컨퍼런스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제 제약바이오의 어떤 두 번째 전성기가 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이제 그 연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트상으로도 보면은 이 제약업종 지수 보면 코스닥에서 이 크리스마스 이후로부터 이 코스닥이 거래소에 비해서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이 제약업종 지수가 3거래일 동안에 한 5% 정도 올라갔습니다. 업종 지수가 5% 올라가면 종목도 올라가는 거 평균적으로 10에서 15%는 다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막판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아마 좀 2020년 1월 달까지는 좀 이렇게 시장을 지배하지 않겠나는 면에서 좀 관심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벤트도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진짜 우리 시장을 더욱더 울고 웃게 했던 이벤트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에 또 1단계 무역 합의를 네. 합의할 것이다라는 또 좋은 소식이 그렇죠. 들려오더라고요. 네네. 네. 내년에 더욱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일단 이제 서명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어떤 이슈보다도 우리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미중 간 무역 협상이겠죠. 지금 이제 뭐 트럼프도 그렇고 그리고 시진핑도 그렇고 지금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협상이 또 뭐 트럼프와 시진핑이 아니라 뭐 중국 쪽에서 류호 총리가 가가지고 서명한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살짝 미국 증시 분위기가 좀 불확실성에 휩싸여가지고 살짝 빠졌는데 사실상 뭐 그런 큰 불확실성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협상 1단계 협상이 진행이 되면 제가 봤을 때 2단계가 됐든 3단계가 됐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가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 협상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만약에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중국 증시가 상당히 크게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수혜로 우리나라도 충분히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생각 들고요.
미중 무역 전쟁에 의해서 가장 크게 하락한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나라 바로 우리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불확실성 넘어서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시장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미중 무역 협상 빨리빨리 타결돼가지고 우리 시장에 또 행복함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이벤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러게 오늘 청와대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내년이죠. 내년 상반기에 그렇죠. 신비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확실시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드렸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북한도 또 연결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북한이 지금 이제 좀 삐딱선을 잡고 타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중국의 역할론이 되게 커지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또 북한을 떠나서라도 사실 2016년에 우리가 사드 배치 결정하면서부터 중국이라는 그 큰 손님들을 좀 약간 놓치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었죠. 실제로 우리가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 그러니까 경기가 약간 좀 위축이 된 면에 있어서 중국의 사드 보복의 영향이 저는 가장 막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뭐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돈이 또 우리나라 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길이 좀 막혀버리니까 좀 많이 애를 먹고 있죠. 이제 일부 부분적으로는 이런 사드 보복에 대한 것들이 이제 해결 조짐을 보인다. 뭐 오래간만에 단체 관광객이 입국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뭐 화장품을 비롯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 관련주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더 확대해서 본다면 우리나라 뭐 유통이라든가 소비재 쪽 관련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반등이 제대로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 내년 상반기 방안이 실제로 날짜가 잡히고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게 되면 경제 전반적으로도 좀 활력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동안 좀 찬밥 취급을 오랫동안 받아왔었던 이제 소비재 관련주들이 상반기 중에는 한번 좀 기지개를 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벤트가 남아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내년 우리나라에는 총선이 있다면 미국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 빅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렇죠. 미중 무역 협상도 다 엮여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우리나라와 미국의 문제기보다도 전 세계적인 이 문제라고 볼 수가 맞아요. 있습니다. 엄청난 큰 이벤트인데 사실상 미국 이 대선을 통해서 미국의 이제 정책 기조가 바뀌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뭐 연준을 압박하면서 계속 유동성을 좀 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뭐 재선이 안 된다라든지 또는 이제 뭐 재선이 됐을 경우 계속 그런 정책들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되든 간에 분명 좋은 이슈는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변화된 흐름 속에서 항상 좀 이제 이 방향성을 잡으시고 매매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 2020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2020년에 꼭 짚어봐야 할 이벤트 베스트 5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2020년 증시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코스피는 잘 올라갈까 아니면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일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먼저 증권사들의 전망부터 확인해 보시죠.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KB증권 같은 경우는 1950선에서 2400선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신증권도 비슷하네요. 2450선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네요. 2370선에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1950선에서 2400선 정도가 에버리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 코스피 예상 어떻게 보세요? 증권사 상당히 좀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보수적이에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코스피 밴드를 잡으라고 하면 최고가를 한 3,000포인트까지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드려요. 사실상 좀 터무니없는 3,000포인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고가를 좀 이제 랠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장도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40,000포인트까지도 예상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충분히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사실상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 움직이는 게 바로 이 대형주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관련주, IT 관련주들이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지속적인 우상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000포인트라는 것이 터무니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뭐 대외 변수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 들고 지금은 이 시대가 바뀌는 시대적 변곡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계속 투지폰만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딱 바뀌었을 때 증시 상승 파급력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또 4차 혁명 시기가 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력들이 우리 증시를 계속 올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는 코스피 2100에서 3000선 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보다 증권사보다 엄청나게 또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너무 좀 약간 후한. 후하셨다. 물론 3천 가면 좋겠어요. 저도 좋죠. 이제 올라서 사실 나쁠 건 전혀 맞아요, 없기 맞아요. 때문에. 근데 저는 약간 저도 이제 올라간다고 보는데 저는 뭐 상단은 한 2,6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그 암행어사 전문가님하고 차이가 있다면, 네네. 그러니까 안 갔던 새로운 영역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전까지 우리가 봤던 선에서 그치냐인데 저는 약간 좀 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코스피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 보시면 지금 코스피가 작년 초에 우리 2,600을 갔었고 이게 이제 단계별로 보면 이게 머물러 있던 자리들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낮게 내려오면서 지금 막판에 그래도 올해 12월 장 좀 좋았거든요. 단계적으로 작년 초의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가 20% 가까이 한 10몇 % 정도 좀 내려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주가가 좀 굉장히 좋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사상 최고가에 임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한창 떨어져 있는, 지수는 이때에 비해서도 내려와 있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당시보다 좀 올라가 있다고 하는 거는 다른 것들 다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기대감들이 많이 좀 부족해서 약간은 좀 이 새로 영역 때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바꿔 말하면 그렇죠. 다른 것들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만큼 이 지수가 코스피가 그냥 2,600까지만 가도 시장에서는 아마 두세 배 정도 급등하는 종목들은 속출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고 해서 시총 큰 애들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고 시총 작은 애들은 뭐 무더기로 막 10연상, 20연상 가도 우리 티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분명히 좀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사실 지수 밴드는 제가 봤을 때 크게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전에 봤던 수준 거의 뭐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잘 갈 수 있다.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밴드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두 분 모두 다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셔가지고 기분은 참 좋은데요. 그럼 코스닥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자,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더욱더 민감할 것 같아요. 올라갈 수 있겠죠.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그 코스닥이 제가 봤을 때는 이쪽 괜찮은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거 안 갔던 데 가면 1000포인트인데 1000포인트까지 좀 어렵고 네. 제가 봤을 땐 한 800 중반대까지 800 중반? 800 중반대. 만약에 좀 조정을 심하게 받는다면 이 중소형주 위주로 돼 있는 이 코스닥 특성상 좀 심하게 두드러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진짜 이 막장까지 간다 싶으면 밑으로 한 570 정도 그래서 올라가면 850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사실 상승 여력이 꽤 됩니다. 이것도 이왕 얘기하는 거 뭐 부르는 게 뭐 제가 비싸게 부른다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1000포인트를 얘기 안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게 최고가를 갔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때 아시죠 여러분들 셀트리온이 40만 원 가까이 갈 때였고 신라젠 주가가 막 15만 원, 14만 원 이럴 때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좀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데 그것이 약간 좀 이 믿음을 살짝 잃은 상태거든요. 물론 다음 이제 2주 뒤에 있을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메꿔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오늘 좀 일단 보수적으로 봤죠. 보수적으로 봤다가 더 가면 좋은 거고 괜히 과하게 봤다가 못 가는 것보다는 좀 이게 왔잖아 생각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아요. 지수가 최고가를 못 가도 이 시장의 절반 이상 종목이 52주 최고가를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최고가를.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수는 중요한 것은 올라갈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봤던 거의 최고점 그 부근까지도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좀 공격적으로 상반기부터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메가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마이스트로 전문가님께서는 최대 850선까지는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코스피 3000선까지 보셨으면 조금 더 코스닥도 과감하게 보시겠죠? 네, 코스닥도 좀 이제 원상 복귀하는 라인대인 한 900포인트까지를 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빠진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외부적 요인 때문에 하락한 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시 이제 원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사실상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900포인트까지 예상한 것은 낙수 효과입니다. 바로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움직여주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다른 수급들이 또 이제 관련 중소형주를 좀 매수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 들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코스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서 또 이제 좋은 상승세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지금 이제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기술 수출이 계속 이제 이 기술 수출에 대한 이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코스닥에서도 좀 이제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과 그리고 이제 IT 반도체 종목들의 콜라보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2020년도를 좀 뜨겁게 달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내년이 올해보다 더욱더 행복한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더욱더 커지는 전망이었습니다. 이렇게 2020년 증시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2020년 매매 전략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망 업종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증권사의 전망부터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번 볼까요? 일단 IT가 제 눈에 많이 보이네요. 반도체도 보이고요. 대신증권 딱 IT 딱 하나 유망 업종으로 내놓았고요. 하나금융투자는 IT, 산업재, 중국 관련 경기 소비재 이렇게 나눴습니다. 흥국증권은요. 경기 소비재 또 나왔고요. 에너지, 산업재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이 안에서 우리 두 전문가가 생각하는 유망 업종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아메고사 전문가님, 어떤 업종이 유망할까요? 저는 일단 제약 바이오 보고 그쵸, 있습니다. 그쵸. 네, 제약 바이오를 빼놓고 주식 투자를 논할 수가 없죠.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 상당히 제약 바이오를 좋아합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큰 그런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시장의 1000%짜리 종목은 꼭 제약 바이오 종목에서 나왔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미약품이 1000% 올라갔죠.
2016년도는 영진약품이 1000% 올라갔습니다. 17년도는 신라젠이 1000% 올라갔어요. 18년도에는 필룩스가 1000%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HLB가 1000%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2020년도에도 1000%짜리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제약 바이오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들어요. 사실상 뭐 제약 바이오 뭐 업종을 맞추기보다도 사실상 어떤 종목이 1000% 올라갈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공통점들 5년간의 데이터들을 추적해 본 결과 결국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이 표적 면역 항암제 관련주들 특히 이 항암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좋은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이 생각보다 크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첨생법 관련해가지고 뭐 이제 파미셀이라든지 아니면 세온셀루텐이라든지 이런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 이슈가 또 흐지부지해지면서 또 2019년도에는 또 이렇게 좋은 흐름 못 보였단 말이죠. 2020년도에는 좀 그런 종목들 또 이제 좋은 흐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종목들의 기술 수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번에 8조가 넘는 기술 수출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이 업종은 충분히 이제 좋은 흐름 보일 것이다 말씀드리겠고 제가 봤을 때 인간이 계속적으로 이 뭐 생로 병사가 계속 된다면 아마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기대는 계속 커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계속 되더라도 제약 바이오 업종은 계속 상승할 거니까 꼭 2020년도뿐만 21년도든 2년도 3년도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잘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업종은 제약 바이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두 번째로 눈여겨본 업종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IT 섹터겠죠. IT. 네, IT 반도체 이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2019년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렇게 크게 흐름 못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도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다라고 우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4차 혁명 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뭐겠습니까? 당연히 반도체는 필수입니다. 모든 전자기기에 당연히 반도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도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4차 혁명 핵심 화두로 떠오르는 게 바로 5G죠. 5G가 나오면서 이제 5G 핸드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5G 핸드폰이 이 가격이 비싸죠. 가격이 비싼데 이제 뭐 이제 미국의 뭐 퀄컴이라든 이런 데서 이제 저렴한 이 반도체를 또 이제 5G 폰에 좀 이제 제공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5G 관련된 이 핸드폰 가격도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수요도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 다른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 이제 미국이 지금 아직 5G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흐름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5G 특허를 다 가지고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미국도 이 중국의 뒤를 쫓아서 이 5G 관련된 그 시장에 다시 추격을 하게 되면 분명 이 IT와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쪽으로 해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영호서 전문가님은 제약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이 제약 바이오하고 반도체는 사실 대표적인 섹터이잖아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업종들은 뭐가 없을까요?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네. 이게 이제 한 해를 이렇게 통째로 놓고 보게 되면 진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게 올라오는 경우들을 우리가 자주 그러니까요. 사실 저 찌르는. 같은 경우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좀 전에 아메리카 전문가님 얘기하신 그 5G 같은 경우 우리 막 주가 10배 가까이 올라갔는데 작년 이맘때 이 정도 갈 거라고 아무도 몰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약간 의외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허를 찌를 수 있는 혀 말고 허를 허를 찌를 수 있는 게 이제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봤는데 네. 첫 번째로 음식료 업종을 한번 음식료요? 왜요? 좀 이 표정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것 같으니까. 얼마 전에 일부 뭐 라면 제품 가격이 인상된다 뭐 이런 얘기들 일부 또 이제 어디라고 뭐 햄버거 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이제 먹는 거 얘기가 조금씩 시장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음식료 업종은 사실 지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총 3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밀가루를 비롯한 원재료를 보통 외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아래로 내려가면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면 기본적으로 좀 유리한 입장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품 가격이 지금처럼 은근슬쩍 값을 올려도 떨어뜨리질 않죠.
이게 한번 값을 올리면 그쵸, 이제 쭉 그쵸? 가죠. 재료비가 내려간다고 해서 안 깎아줘요, 잘 맞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제품 가격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까지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뭐 간단하게 그냥 훑으면서 말씀드리면은 차트 잠깐 한번 보고 얘기 드릴게요. 일단 이게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아시다시피 12월 되고 나서 1,200원에 근접했던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00원 중반대까지 내려오면서 지금 넉 달째 올라간다고 우리나라 시장에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은 엄청 떨더니 내려올 때는 좋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하향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 음식료 관련 업체들한테 유리한 상황이 됐고 좀 전에 뭐 제품 가격 올린 거는 얘기도 드렸고 굳이 말 안 해도 카드 꺼내는 순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원재료 가격인데 이게 이제 그 밀 가격, 국제 밀 가격. 옛날에 리머 사태 때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러네요. 예, 그렇죠. 지금 보면은 당시보다도 굉장히 낮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바닥에서 기고 있어요. 근데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음식료 업체들 주가가 사실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못 올라간 놈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얘 말고는 옥수수 가격이라든가 다른 걸 봐도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 그래서 이쪽이 의외로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1년을 통째로 놓고 봤을 때는 2020년 말에 이게 이렇게 올라갔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오.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음식료 하니까 또 배가 고픈데 두 번째로 눈여겨봐야 할 거 또 허를 찌르실 거예요? 아니 요거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예요? 진짜 갈까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이 중국 관련주. 중국 그렇죠? 관련주. 아까 제가 시진핑 네. 주석 온다고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이게 지난번에 뭐 왕이 외교부장이 온다고 그랬을 때도 잠깐 올라가는 척 맞아, 안 하다가 또 올라갔어요, 떨어지고 저거.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뭐가 좀 제대로 진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시장이 좀 힘들어지던 시점 2016년부터 시작된 이 중국의 사드 보복 요 이후로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제약 바이오가 어떤 테마에 의한 흐름으로 시장의 급등을 만들어냈던 거 이외에는 종목들의 평균 실적이 계속 다 까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이 사실 뭐 호불호를 떠나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 우리나라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일본 가는 거라 그러죠. 우리나라 일본 여행업계가 타격을 받는 것처럼 중국에서 우리한테 좀 덜 오니까 확실히 타격을 받죠. 명동에 이런 데 나가보면 예전만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내년 상반기 때 좀 해결이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어떤 활력을 다시 한번 불어줄 수 있는 이런 침체 국면을 탈피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이제 그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반드시 눈여겨봐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2020년 유망 업종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큰 그림을 그려봤으니까 이제 세세한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2020년 유망 종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우리 증권사들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볼까요? 테마가 5개가 딱 나와 있네요. 5G, 내년에도 좋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나 봐요. 소재, 부품 장비, 결제, 콘텐츠, 환경 나와 있습니다. 관심 기업에서는 KMW 대장주 딱 나와 있고요. 솔브레인, 카카오,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KC코트렐까지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안에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베스트 3, 눈여겨보는 거 3 말씀 좀 해주세요. 세상 히든스탁하면서 많은 종목들을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제 상승했던 종목들도 많았는데 또 이제 2020년도에도 그런 종목들 좀 이제 나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 바로 파미셀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파미셀이라는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이에요. 최근에 좀 이제 주가가 급락하면서 좀 이제 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좀 이제 만든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줄기세포 관련된 기술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
좀 이제 마이너스 50%가 넘는 하락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부담 없는 가격대에 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드려요.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018년도죠. 2018년도에 첨생법 관련된 이슈로 줄기세포 관련주들 급등할 때 같이 한번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 살짝 올라가는 것 같더니 쭉 빠졌단 말이죠. 근데 이 파미실이라는 종목이 항상 1월 달에 크게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2020년도에도 이런 장대 양봉을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난소암이라든지 전립선 암이라든지 지금 이제 이 치료제를 일상에 이제 돌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임상 3상 진행한다 하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재료 소멸, 뭐 기대감 소멸을 볼 수 있는데 아직 임상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임상 1상에 돌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큰 기대감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파미셀이 지금 파미셀. 몇 개월 정도 좀 횡보를 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개월 정도 계속 같은 가격대에서 횡보를 했었단 그러네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바닥 구간에서 한 12,000원 선까지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파미셀 네네. 말씀하셨으니까 제약바이오에서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제약바이오가 아까도 네. 1위가 제약바이오였으니까 두 네네.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솔루션이죠. 데이터 솔루션? 네, 데이터 솔루션 제가 한번 추천드렸던 거 맞아요. 기억나시죠?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한 이제 30% 넘게 급등했는데 맞아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사실상 30% 이상의 흐름은 좀 이제 약한 흐름이 아닌가 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더 많은 네. 종목들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데이터 솔루션을 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종목으로 봐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4차 혁명의 핵심이라고 보면 이제 데이터죠. AI가 됐든 5G가 됐든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이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아요. 옛날에 뭐 1차 혁명 때는 뭐 제임스 와트 뭐 증기 기관일 때는 이제 양털 짜는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나왔을 때는 기름을 파는 사람들 돈 제일 많이 벌었고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 소프트웨어 공급하는 업체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4차 혁명 시기에는 데이터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솔루션 기업 우리 한번 보자 말씀드리겠고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데이터 솔루션 보시면 지금 현재 상당히 지금 월봉상 저점을 들어올리면서 잘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크게 급등한다면 7,000원 이상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종목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제약바이오 그리고 데이터 관련된 거니까 저 뭐 나올지 알 것 같아요. 반도체 종목 나올 거죠? 네, 그렇죠. 뭐예요? 뭐 직접적인 반도체 종목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CNG 하이테크라는 종목을 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네. 뭐 상장한 지 뭐 그렇게 뭐 오래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히든스탁에서 많은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렸죠. 그 중에서 특히 강조드렸던 것이 이 대기업을 이 고객사로 두고 있는 종목들을 항상 이제 제가 눈여겨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정에 꼭 필요한 CCSS 기술, 그러니까 중앙 뭐 화학 공급 장치라고 하거든요. 그 기술력을 세계 최초로 이제 이 고객사 니즈에 맞게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좋은 기술력이고 그리고 2020년도에 반도체 상승장에서 좀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 CNG 하이테크 이 기술력이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좀 쉽사리 좀 이제 끼어들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더욱 독점적으로 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릴게요. 자, 연봉상 보시면 아직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캔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데이터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계속 저점을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종목들이 가고 있는 흐름이란 말이죠. 이 상승 추세가 계속된다는 것은 특히 월봉상의 상승 추세가 계속된다는 것은 이게 꺾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한 10,000원 이상까지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지금 8,000원 구간이거든요. 네. 10,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기술력 보면서 가지고 가는 그런 종목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명원사 전문가님께서는 파미셀,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CNG 하이테크가 내년에 유망할 것이다라고 꼽아주셨는데요. 우리 마이스트로 전문가님도 뽑아주셨다고 하셨는데 또 네. 기대가 돼요. 왜냐면 업종이 약간 허를 찔러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떤 종목이에요? 제 생각 허를 찌르다 못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별로 관심 갖지도 않을 것 같은데 진짜요? 근데 뭔데요? 그런 게 꼭 잘 올라요. 아, 진짜? 아시잖아요. 오. 그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약간 집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냐면 이 우리 시청자분들 하루하루 정말 이 전쟁통 같은 이 시장에서 맞아요. 이 치열하게 지치고. 항상 달려오시니까 약간 좀 사놓고 그냥 신경 끄고 살아도 되는 약간 그런 돈도 벌 만큼 벌고 네. 주가도 많이 좀 밀려 있기 때문에 네, 네. 저평가 매력에 좀 안에 서로는 좀 그래서 길었는데 뭐냐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대상이라는 종목을 대상? 오. 지금 나 연기 대상 막 이런 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라는 종목인데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전분당이라든가 그런 이제 기초 소재 사업부터 시작해서 뭐 쌈장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런 또 거 많이 배고프네요. 다 다시니까 뭐 네. 청정원 이런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안 내고 있는데 일단 차트부터 보시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을 맨날 제일 잘 벌어가는 것은 외국인이라고 말을 하고 다시 태어나면 외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와, 엄청 우리가 싸네요. 외국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만 외국인들을 이용해서 그들과 같이 돈을 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 2년 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아래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2년 동안 정말 꾸준하게 외국인들의 매수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2년 동안 외국인들의 매수가 바닥에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가지고 주가를 띄울 정도까지 강하지는 않지만 소리 없이 내년이 우리 쥐띠 아닙니까? 우리 네. 쥐처럼 소리 없이 조용하게 좀 하고 매집하고 있는 것이 보여왔기 때문에 2년 정도면 이제 좀 결실을 맺을 때도 됐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 2010년, 11년 이때도 이 대상이라는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헤매고 있을 당시에 그때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마찬가지로 한 2년 정도 동안 외국인들의 매집이 진행이 됐었죠. 그때 이후로 주가는 바닥에서부터 위까지 약 4배 정도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음식료 업종이 주가가 참 재미없다고 말씀들 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못 먹어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라는 종목. 그래서 지금 2만 원 초반대까지 이 사상 최고가 대비해서 주가 60% 정도 빠져 있는데 지금 올해 예상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만 좀 많이 억울하게 빠졌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2만 원대니까 적어도 앞자리가 3으로 바뀔 때까지는 정말 최소한 노려도 앞자리 3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첫 번째로 좀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상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두 번째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음식료 나왔으니까 네. 중국? 그렇죠. 약간 그쪽하고 엮어서 CP 그 오는 두 거랑 개가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음식료 업체 딱 하면 사실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옛날에 아마 주식 투자 한 10년 하신 분이면 네. 요거 옛날에 우리 동그란 초코 과자 있지 않습니까? 전. 그거? 예. 그게 중국에서 난리 난다고. 배고파요. 예, 네. 난리 났다고 그죠. 그래서 오리온을 이제 두 오리온, 번째로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놓고 신경 안 쓰고 있으면 알아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종목들 해서 오리온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제 차트가 뭐 일단 외국인들이 최근에 4분기 4분기 뭐 좀 더 길게 잡아본다면 하반기 그러네요. 전반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었고 매수 체계 이 매수의 강도가 좀 더 강해진 것은 이제 4분기 한 9월 10월 이때부터 해서 조금 많이 사기 시작을 합니다. 하반기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좀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하면은 지금은 저점 구간 매집이기 때문에 뭐 1월부터 당장 급등한다고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는 거지만 추세 다시 이전 최고가 보면은 분할 이후에 16만 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요것을 아마 내년도에 좀 노려볼 수 있다면 지금 자리에서 대략 한 60% 정도는 기대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것들보다도 이제 시간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타오캐노이라고 하는 그 태국 김 과자 회사가 있대요. 맛있겠네요. 혹시 제가 지금 사진을 이거 띄워서 보여드리기가 좀 네네. 그런데 있어요. 그 약간 왕서방 같이 생긴 애가 모자 쓰고 네. 입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뭐지? 아세요?
아시는 분인데 모르는 그래요? 예, 그 검색하면 나옵니다. 아무튼 그거 이제 김으로 만든 과자인데 그거 중국의 독점 판매권을 얘가 오리온이 이제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거가 이제 매출 기여도가 높다고 그러네요. 하니 그래서 이제 오리온도 마찬가지로 차트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당장에 막혀 있는 기술장에 저항대 한 12만 5천 원 정도, 그 다음에 16만 원 되는데 아마도 1월 중에는 요 이제 상반기 1분기 중에 올라서고 박스권 타다가 연내쯤 2020년에 돌파 시도를 하지 않겠나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음식료인 대상 그리고 음식료와 중국이 합쳐져 있는 오리온 나왔으니까 이제 완벽한 중국주 나올 차림인 것 같아요. 오리지널로 했어요. 맞아요? 요건 약간 좀 가벼운 놈으로 사실 뭐예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작가님이 원래 오늘 방송인데 네. 작가님이 저번 주 목요일인가부터 계속 원고 달라고 달라고 계속 달라고? 막 미리 압박을 하셔가지고 사실 그때 제가 미리. 했던 종목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왜 아쉬워하냐면 네. 이게 월요일날 벌써 쳐버렸어요. 이게. 네. 아쉬워라. 네, 제가 이거를 이제 미리 원고를 들여놓고 이제 오늘 설마 뭐 그때까지 튀겠어 했는데 이게 월요일날 마지막 거래일날 튀어버렸어요. 이게 차트 보시면 장중에 16%까지 올라갔다가 종가상으로 7% 마감했는데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이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을 이 저점에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약 5천 원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뭐냐면 이 텍스 리펀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세점은 뭐냐? 면세점만 가서 살라고 하면 세금이 아예 까진 가격으로 팔죠. 근데 이 텍스 리펀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텍스를 다시 돌려준다. 즉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일단 사놓고 나중에 영수증 가가지고 이거 세금 도로 내놔라고 하는 게 바로 텍스 환급, 텍스 리펀드인데 요거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아마도 좀 이렇게 아울렛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 이 기계 같은 거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천 여기 되면 J터미널까지 들어간다 하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벌써 튀어버렸다. 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물론 면세점에서 제일 많이 사지만 면세점 아닌 데서도 쇼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세금 되돌려 받을 때 다시 이제 관계 개선이 되고 우리나라 많이 놀러 오기 시작을 하면 면세점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텔 신라나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중국 관광객의 대규모 복귀에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 전문가가 뽑은 2020년 유망 종목 베스트 3까지 알아봤습니다. 아니 이제 몇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내년에는 어떤 마음으로 또 시장을 맞이하면 좋을까요? 네,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는 평소 지겹도록 말씀드렸으니까 맞아요. 딱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쫄지 마시고 주식시장을 잡아먹을 기세로 절대로 쫄지 마시고 반드시 이기는 한 해를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은요,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도 이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했는데 네. 이번 2020년도는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즐기시라고 시장을 즐기시라고 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겨라.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또 오늘 마지막 네. 날이잖아요. 2019년 12월 31일인데 네.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죠. 제가 지금 항상 이 MTN에 3년 정도 나오면서 항상 마지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 마지막을 잘 끝내고 시작도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기 있는 게 아닌가 생각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이제 드리고 싶은 게 연초에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상당히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개장 첫날 상한가에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제가 하나 뽑아봤습니다. 자, 과거에 아남전자라는 종목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남전자가 한 이제 300% 올라갔습니다. CES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자, 이거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300%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모. 자, 에스모 이 종목도 이제 CES 관련된 이슈로 또 이렇게 500% 올라갔어요. 자, 지금 이제 CES 2020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자, 관련주들 중에서 한 종목 골라야 그래야 이제 개장 첫날 우리가 상한가에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오후 9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할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CES 2020 관련된 프라임카 관련주입니다. 지금 폴더블 관련주 다 올라갔어요. 프라임카 관련주가 저점에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잡으셔야 개장 첫날 상한가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2020년 첫 거래일 상한가 도전주가 공개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요. 꼭꼭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암행어사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새해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